네, 반갑습니다. 10월 7일 월요일 아침 시황입니다. 자, 지난 주말 미국 증시가 잘 올라서 끝났습니다. 고용이 좀 좋게 발표가 됐죠. 그러면서 기대감이 또 생겨났는데 경기 침체 우려감은 일단은 없는 걸로 간주하시면 될 것 같고, 금리 인하는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경기 부양과 함께 경기가 살아나는 그런 형태의 느낌들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다 올랐습니다. 기술주도 다 올랐고요. 그 다음에 지수 자체가 상승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좋은 분위기가 좀 이어지지 않겠나 판단됩니다. 남아있는 이슈는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금투세 관련한 이야기와 중동 지역, 지금 계속 일촉즉발이다 이런 얘기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란이 미사일 공격하고 나서부터 이제 이스라엘의 어떤 공격은 정해졌다. 네, 석유시설이냐, 핵시설이냐, 이것만 중요하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보복은 보복을 부를 뿐이죠. 이제, 이쯤에서 그냥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그런 불안감을 가지고 출발하고요. 중국 증시 같은 경우도 이제 국경절 휴일이 지나고 나면 어떤 식으로 변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궁금증이 나오겠죠. 이번 주는 중요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부분들 자세하게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뉴스 살펴봅니다. 자, 지금 토요일 거는 굳이 볼 필요 없을 것 같긴 한데, 네, 특별한 건 없어 보이죠? 네, 토요일 날 거는 네, 특별한 건 없고, 현대중공업에서 좋은 게 나왔네요. 잠수함 수출에 대한 청신호가 켜졌다. 자, 이 현대중공업하고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이 국방, 그러니까 그 방산 쪽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조선과 방산 두 가지를 같이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쪽 부분에서 네, HD 현대중공업이 독자 기술로 개발한 모델, 이게 이제 수출형 잠수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지금 나오는 건데 수출을 얼마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그런 쪽 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중공업 쪽에서는 계속적으로 긍정적인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네, 이렇죠. 네, 특수선박들 이런 쪽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체크하시면 되고요. 뭐 전반적으로 뭐 나쁜 소식은 없는 것 같아 보여요. 네. 삼성전자 요거요. 네. 목표 가격 줄 하향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요거 이제 8일날 시작 발표 어디 나오는지 좀 보시면 될 것 같아 보입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목표 주가 뭐 적정 주가 가치가 이제 8만원대다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는데 8만원대라고 하더라도 지금 6만원 초반에 있기 때문에 더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생각도 들지 않겠습니까? 자, 과연 3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것인지 이 부분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자고요. 뭐 10만원 간다, 13만원 간다, 15만원 간다 아주 난리들을 칠 때는 언제고 이렇게까지 툭 떨궈가지고 이렇게 해도 되는지. 특히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26만원 간다 그랬다가 12만원까지 떨궈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하이닉스는 안 빠질 것 같지 않아요? 네. 삼성전자야 뭐 많이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안 빠진다 뭐 그럴 수 있겠지만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좀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낮춰진 실적 전망치에서도 하이닉스는 단단한 모습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반도체 업황에 대한 어떤 불안감이 아니라 그냥 삼성전자에 대한 어떤 그 포지션을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수와 연결되어 있는 그런 부분에서 뭔가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네, 그런 불손 세력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3분기 영업이익 삼성전자는 11조 2천억이다. 아니 2분기 때 대비해서 이미 늘어나는 건데요. 네, 그죠? 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뭐 10조 원이 나온다. 그래, 10조 원이 나온다 치더라도 지난 2분기보다 좋잖아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상당히 좋아진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라면은 사실 실적이 나쁘다는 얘기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나요? 네. 난 이게 되게 궁금하긴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네,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는 우리가 내일 좀 지켜봐야 되겠죠. 내일 장 시작 전에 나옵니다. 내일 장 시작 전에 삼성전자의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 또 그 실적이 만약에 좋게 나왔다,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다 이렇게 되면은 이 주가의 반등이 어떤 단초를 제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만약에 근데 실적이 만약에 예상했던 대로 안 좋게 나왔어, 그래도 별로 걱정할 거 없어요. 왜냐면 이미 그 부분 반영해서 주가만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삼성전자는 현재 시점에서 더 내려간다는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막 기대하고 계신 분이 계시는데 그런 정도까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6만원대에서 아마 저점을 잡으려는 움직임이 강하게 나올 것 같다라고 판단 좀 들죠. 네, 자, 그다음에 현대차에서 인도 상장 드디어 이게 이번 달에 됩니다. 네, 22일날 다다음 주죠. 다다음 주 진행이 되는데 22일이면은 제가 특강을 시작하는 날인데요. 네. 자, 22일부터 특강이 시작됩니다. 네, 그 부분 알고만 계십시오. 네, 22일. 이번에 특강은 총 5강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 네, 이게 얘기도 되나? 네. 연말 랠리에 대한 어떤 준비,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뭐, 배당주라든지, 또는 추세,
또는 실적, 뭐 아니면은 연말 연시에만 꼭 대응해야 되는 그런 종목들, 그런 것들 위주로 좀 공략해 드릴 거예요. 아무튼 이 특강 시작하는 22일 날 현대차가 인도에서 상장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상 최대의 기업 가치가 26조 원이다. 이거는 단순하게 보더라도요. 네, 이 수익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질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기업 가치가 커질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26조 원 정도가 된다고 한다면 이 정도 상황이라면 네, 그 자금 조달이 4조 5천억 정도 될 것이다. 괜찮지 않나요? 네, 이렇게 되면은, 네, 현대차에 대한 부분들 최근에 조금, 네, 누른 형태도 좀 있었습니다만, 현대차는 사실 자동차는 별로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죠. 뭐, 수출이 줄어든 것도 아니고요.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9월 수출도 상당히 많이 늘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면, 실적에 대한 걱정은 따로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대신에 주가가 더 올라가야 되는데, 아직 올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실적 대비해서 여전히 저평가다. 이런 인식을 계속 갖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배당에 대한 부분들은 자동차가 또 강세를 보이기 때문에 연말 시점에서는 오히려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매수의 매력도는 더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일요일 걸로 넘어가서 보도록 합니다. 네.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네, 이번에 그 한국은행에서 11일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금토일이었는데 아마 금리 인하 나올 것 같아요. 근데 내년 상반기까지 0.75밖에 안 낮춘다고? 글쎄라는 생각이 좀 있는데 너무 낮은 거 아닌가요? 좀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아무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낮출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죠. 제가 얘기해드린 그 부분 그대로입니다. 금리가 이제 낮아지게 되면 전반적으로 이제 움직임이 좀 달라질 거예요. 은행의 예금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뭐 대출금리도 좀 낮아질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통해가지고 또 대출이 늘어난다든지 또는 집값이 상승하게 되면 또 자금이 일단 또 부동산을 빨려갈 수도 있는 상태가 좀 있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들의 변수가 좀 일어날 텐데 어쨌건 네, 금리의 인하는 경기 부양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대신에 먼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은행주들 같은 경우는 네,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그 부담감이 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 보면은 이제 일본이 또 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살짝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은 금리 인상이 되다 보니까 현지에 있는 보험사들의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이 좀 있었다는데 우리는 금리를 낮춘 상황이기 때문에 보험주들 같은 경우도 조금 이게 좀 뭐 다운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주 섹터, 특히 금리에 연결되어 있는 금융주 섹터는 약간 주의하면서 대응하자라고 보실 수 있겠죠. 자, 수도권 집값에 다시 불을 지를 수 있는 만큼 좀 더 조심하자라는 식인데 지금 이 금통위에서 이번에 금리를 인하하지 않으면 좀 애매할 수도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는 지금 경기 부양에 대한 이슈가 전혀 없잖아요. 경기 부양 이슈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금리까지 동결해 버린다. 그러면 실망감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되겠죠. 네, 근데 거기다가 이제 미국이 이제 비컷 때려놓고 나서 금리나 또 한다 얘기 나왔으니까 이 상태에서는 안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금리를 좀 낮춰주는 거 괜찮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미국의 금리가 우리보다 더 높기 때문에 우리는 금리를 안 낮춰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경기가 워낙 네, 지랄 맞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 거기에 대한 금리 인하가 좀 필요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다만 네,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물가가 지금도 높지만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거. 여러 가지 뭐 양면의 날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일단 네, 시장에 돈을 융통해주는 그런 금리 인하의 효과가 좀 필요할 수도 있다. 경기 부양이 좀 필요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리 인하는 아마 될 것 같아요. 네. 자, 국민주 삼성전자 구력, 네, 열심히 기사를 쓰고 있는데, 네, 이러다가 주가 올라가면은 또 이런 얘기 쏙 들어가죠. 네. 예전에도 그랬어요. 네. 2023년도 1월, 네, 2022년도 12월 이럴 때 가서 기사 찾아보시면은요, 네, 그때는 5만원대였거든요, 삼성전자가. 실적도 그지 같았죠. 그러니까 아주, 네, 지랄 같았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이 정도면 양반이죠. 네. 자, 뭐 그렇고요. 네, 한류 쉬어간 증시 반등 기대 속에서 실적 시즌 경계심도 있다. 이거는 이제 삼성전자 네, 실적 발표가 있다라는 부분이 될 겁니다. 자, 유가 같은 경우는 계속 올라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왜냐면 이스라엘과 이란 쪽에서의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느낌들인데 이거는 진짜 조금 네, 좀 해소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죠? 네, 그런 내용들 조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율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왜냐면 환율은 지금 1,300원대 지지선, 그 다음에 1,350원. 여기 제가 말씀드렸던 그 밴드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잖아요. 요거 벗어나려면 뭔가 이슈적인 부분이 있어줘야 되는데, 요게 잘 안 나오네요. 그죠? 이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고, 현재 시점에서는, 네, 딱히, 네, 환율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외국인들의 어떤 수급이 움직인다거나 그런 형태의 느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네, 일단 1,300원대 수준에서 유지가 될 것이다. 그리고, 1,330원대까지 다시 반등했다라고 되어 있지만, 네, 거의 그 정도 수준, 1,350원 기준으로 해서 또 1,400원 넘어간다 이런 얘기 나올지 모르지만 그런 일은 별로 없을 거고요. 네, 그런 형태의 느낌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환율에 대한 부분들은요, 크게 흔들리는 모습은 없고, 그냥 이 자리에서 유지가 될 것 예상되기 때문에, 실제로 수출주의 어떤 실적이나 이런 쪽에 영향을 줄 만한 내용들은 많지 않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금투세 한번 봅시다. 이러면 11일에 금투세 입장 발표, 이거 7일 전에 발표한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제는 11일 전으로 바뀌었네요. 그러니까 11일이면은, 이번 주 다 지나고 나서 나온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진짜, 네, 빨리 결정해줘야죠. 네, 지금은 일단 시행, 요거 없는 거고요. 그냥 보완 후 시행, 이거 없고요. 유예, 폐지, 유예 아니면 폐지다라고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걸 왜, 고민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유예냐 폐지냐 이거 두 개를 놓고서 고민하는 거라면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전체적인 입장에서는 네, 유예 또는 폐지 쪽으로 네, 입장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네, 유예냐 폐지냐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을 것 같다 판단되긴 합니다. 근데 이거 고민할 거 아니잖아요. 네. 유예를 하더라도 3년 유예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건 없어 보이고, 폐지를 시킨다, 그것도 별 문제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 일단은 폐지했다가, 나중에 필요성이 있으면 다시 하면 되죠. 증시가, 근데, 한 3,500 이상, 4,000포인트 이상 넘어가줘야지, 네, 금투세 얘기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그전에는, 네. 지금은, 상법 개정에 대한 부분 때문에, 이, 국민의힘과의 어떤, 딜을 위한 카드를 사용하기 위해서 금투세를 지금 뜸들인다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이슈 다 없애려면 빨리빨리 해야죠. 네. 그래서 일단은 금투세가 유예나 폐지 쪽으로 일단 결론이 나게 되면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안정적인 요소를 좀 보이게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요. 뉴욕 증시 전망 살펴보시면 특별한 건 없고요. 네. 물가가 둔화하는 디스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네. 이거 나오지 않는 이상은, 네, 시장에 큰 충격은 없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업률은 4.1%. 나쁘지 않죠? 네. 지난달에 4.2였기 때문에 4% 이상이면은 금리 인하의 조건이 충족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고요. 고용은 많이 늘었어요. 비농업 부문 고용이 25만 4천 명 늘어나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미국 경기에 대한 어떤 기대치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경기 부양에 대한 요소가 만들어지고 있다. 여기다 금리 인하까지 더해지게 되면 더 좋은 상승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미국도 그래서 이 빅컷에 대한 부분들을 통해서 경기 부양을 좀 진행할 수 있는 그 효과를 좀 보고 있는 거 아니겠는가 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체크하시고요. 네, 9월 FOMC 의사록 일단은 이번 주 중반에 공개됐는데 특별한 얘기는 없을 거예요. 네, 금리를 이제 더 낮춰야 한다. 물가가 안정적이다 이런 얘기 있죠. 자, 이번 주 지표 한번 볼게요. 이번 주 지표 보시면 특별한 거 없죠. 월요일날 없고요. 그 다음에 화요일날 없고요. 네, 그 다음에 수요일도 없고 목요일 돼서 발표가 되는 게 이제 뭐가 나오냐면 이제 CPI 지표. CPI 지표인데 이 연간 CPI 지표를 먼저 우리가 보잖아요. 2.5. 지난번에 2.5였는데 이제 2.3으로 떨어집니다. 물가가 이제 더 떨어져서 1%대로 가는 건 아니겠지? 네, 생각이긴 한데 1%대로 가면 또 이제 물가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또 난리를 너무 떨어졌다느니 이런 소리 하면서 빅컷을 계속 단행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정책을 피면 안 되죠. 네, 아무튼 근데 CPI 지표는 더 떨어질 것으로 해서 2%대 초반으로 떨어지게 되면 긍정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PPI 지표, 생산자 물가 지표 역시도 마찬가지 조금 떨어지는 수치로 가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이사항 없죠? 네, 그 다음에 실업청 청구 건수는 22만 5천 건에서 22만 9천 건으로 살짝 늘어난다. 크게 변화되는 거 없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면은 괜찮은데요? 라고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에 볼까요? 네, 금리 인하 이야기, 삼성전자 이야기, 등등등.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설마 추월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부분인데, 자, 반도체 부문의 영업이익이 지금 삼성전자는 5조에서 6조 정도 예상되는데, 하이닉스는 6.7조 원이 가능하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하이닉스의, 네,
그 실적이 삼성전자를 누르고 올라갈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근데 반도체 부분에서 이렇게 된다면 디램 시장에서의 판도가 깨질 수도 있죠. 디램 쪽에서는 지금 삼성전자 시장 점유율이 1등이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지금 이렇게 영업이 실적으로 뒤집어지게 된다 그러면은 조금 애매하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 체크하실 필요겠고요. 삼성전자를 앞지르고 하이닉스가 세계 1등으로 올라선다. 와, 그러면은 하이닉스가 시총 1등으로 좀 올라서게 되면 삼성전자가 조금 편안해질라나요? 지금은 삼성전자 혼자서 너무 시장과 연결해가지고 삼성만 때리고 물고 늘어오고 그러잖아요. 뭐 하이닉스가 올라가든 삼성전자가 올라가든 상관없겠습니다만 아무튼 반도체 움직임은 여전히 괜찮다는 것만 기억해 주세요. 반도체 업황이 나쁜 게 아닙니다. 지금 삼성에 대한 분위기가 나쁜 거니까 그 부분만 체크하셔야 되는 거고요. 반도체 업황을 전체적으로 나쁘게 보실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실적 이번 달이 지나야 되겠죠. 이번 달 말에 삼성전자 그 확정 실적하고 하이닉스 실적 발표되니까 그런 부분들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2분기 영업이익률은 각각 지금 하이닉스가 더 높았죠? 그래서 하이닉스가 일반 디램보다 3배에서 5배 비싼 그럴 수밖에 없어요. HBM은 디램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쪽을 선점하게 되면서 수익성을 많이 확보했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반도체 때문이 아니라면은 삼성전자 자체적인 또는 시장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여기에 대한 해결책이 어디로 넘어가야 돼요? 금투세라든지 그 다음에 뭐 시장 전체에 따른 어떤 경기 부양 이런 부분들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하셔야 되겠죠. 자, 세계 최하위 코스닥 종목 세계 최하위 나 진짜 어이없다 그죠? 코스닥 종목이 올해 75%, 75%가 올해 손실을 봤다 얘기입니다. 반토막 종목은 100개가 넘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 빨리 하지 않으면 진짜 밀란이 일어납니다. 난리가 날 수가 있어요. 이거 실제로 지금 안 그래도 다른 것 때문에 열받는 거 많은데 증시까지 떨어지게 되면 더 열받지 않겠습니까? 무슨 생각을 가지고서 이렇게 부양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거 빨리 해줘야죠. 고려아연 영풍 이거는 종목 진단 해드렸으니까요. 그 부분들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저는 그냥 파시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자, 중국 쪽에 경기 부양감 계속 커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외국계 자금들이 막 들어오니까 우리 쪽에서 또 자금 빠져가지고 중국도 넘어간다 되어 있죠. 요거 잘 보셔야 됩니다. 중국이 지금 단기 급등을 너무 세게 했어요. 지수가 20% 넘게 상승했기 때문에 요거는 반드시 차익 매도가 나온다거나 아니면 뭔가 변동성이 생겨야 됩니다. 이렇게 지수가 종목처럼 움직이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보통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미쳐버리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자금이 막 들어오게 되고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했을 때 거기서 이제 매물대 거기에 대한 조심해야 되는 필요성이 좀 필요하다는 얘기죠. 자, 근데 일단은 중국 쪽에서 이런 경기 부양은 긍정적으로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워낙 주가가 밑바닥을 치고 들어갔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어느 정도 움직임을 좀 만들어낼 수 있다라면 중국의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좀 생겨날 수 있겠죠. 그래서 경기가 회복되는 상황으로 간다라면 괜찮을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미국과의 그런 마찰이죠. 미국이 계속해서 누르게 되면은 중국이 아무리 자체적으로 경기 부양한다 그래도 효과가 미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약간 부담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얼마나 또 지속적으로 또 추가적인 어떤 전략이 나오느냐 그런 부분들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서구 기관 투자자들 사이에서 여전히 중국 시장 회의론에서 관망하는 기관들이 적지 않다. 왜냐면 단계에 너무 올랐기 때문이죠. 서서히 올라갔다라면 이게 기대감이 좀 생겼을 텐데 단계 너무 뛰었기 때문에 이거 봐라 이런 생각이 들죠. 이렇게 올라왔을 때 팔아먹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형태의 느낌들이 좀 있다는 것만 참고하시고 자, 금리 인하 수혜주에 접근하자. 금리 인하 수혜주는 뭐 다 아시겠지만 기술주들 그렇게 되어 있겠죠. 그래서 이 삼성전자 실적 이거 진짜 이제 논란을 좀 잠재웠으면 좋겠어요. 이제 내일 실적 발표가 나온지 좀 확인하고 2500에서 2640까지를 보고 있는데 지금이 2570 정도에서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슷하네요. 딱 중간 정도에 걸쳐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들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겠죠. 나도 잘 모르겠고 내려가면 내려가는 거고 올라가면 올라가는 거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가장 불안한 게 이 중동 불안이겠죠. 이스라엘이
네, 또 보복 공격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확전이냐 아니냐, 그 다음에 문제가 또 될 수 있잖아요. 지금 뭐 레바논 쪽에서는 또 교민들 우리나라 귀환하고 뭐 난리가 아닌데 그런 것들이 조금 애매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조선, 방산, 헬스케어, 인터넷 게임 업종의 비중을 확대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글쎄요, 라는 생각인데, 이거는 저기 뭐야, 그 금리랑은 좀 관계가 없는 거 아닙니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거는 테마 쪽으로 보라는 얘기잖아요. 글쎄요. 네. 그래서 지금 뭐라고 하느냐? 지수보다는 업종보다는 종목을 보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참고들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 달에는 일단 3분기 실적 발표, 그 다음에 삼성전자의 이번 주 실적 발표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도체주 극심한 저평가 상태. 지금 엔비디아라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약간 기대감이 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만약 올라가게 되면 국내 증시도 같이 올라갈 테니까 한번 보자고요. 설마 다시는 10만 전자 못 보려나? 언제 10만 전자 본 적이 있나요? 10만 전자 나온 적이 없었잖아요. 나온 적이 없었는데 뭐 다시는 10만 전자 못 보려나? 언제 봤던 것처럼 얘기합니까? 네, 근데 아시잖아요. 시장은 시간이 되면 결과적으로 더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6만원이지만 나중에는 10만원이 아주 자연스러운 위치가 됩니다. 지금에 와서 가까운 상황을 보니까 지금이 10만원이 아니냐, 8만원이냐, 6만원이냐, 5만원이냐 이거 가지고 말이 많은 거지. 네,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10만원이 언젠가는 저점이 돼요. 자, 지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2570 왔는데도 지금 죽겠다 하잖아요.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요. 2000포인트가 저점이었어요. 아시죠? 사람들이 그렇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적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주가도 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에 따라서 다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점이라는 부분들은 계속 상승하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지금 이렇게 뭐 너무 부정적으로 시장을 보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뉴스들이 가장 큰 문제죠. 뉴스가 가장 큰 문제예요. 뉴스가 가장 큰 문제고 그걸 또 확대 해석해가지고 막 이야기해주고 계속 퍼나르고 그러다 보니까 멀쩡하던 사람들도 걱정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주식은 걱정하면서 대응하시면 안 됩니다. 네. 저는 반도체에 대해서 걱정거리를 가져본 적이 없어요. 네, 아시겠지만요. 네. 자, 일단 그렇고요. 금융권 5년 반 동안 접대비만 2조 4천억. 와, 이거는 뭔가 비리가 있는 거죠. 네, 분명히 비리가 있다. 아이고야, 1년에 15조 버는데 주가 100만원은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네. 현대차, 현대차에 대한 부분이에요. 맞아요. 1년에 15조씩 버는데 주가 100만원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겨우 25만원이 뭐냐,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평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적은 고정이 됐는데 주가가 안 올랐다면 결국엔 주가는 상승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네. 뭐 그런 정도고요. 대부분 보시면은 뭐 특별한 건 없어요. 그냥 뭐 삼성전자 이야기, 금리 인하 이야기, 그 다음에 금투세 이야기 잠깐 있었고요. 그 다음에 고려아연 이야기, 중동 지역 이야기, 네, 뭐 그런 얘기가 거의 전부 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특이사항은 없는 것 같고요. 네.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이제 그 내일 실적 발표가 나오고 나면 확실하게 방향이 결정될 겁니다. 그래서 지나친 우려였는지 아니면 진짜 우려였는지 아니면 정말 나쁜 건지 진짜 좋은 건 진짜 나쁜 건지 가장 나쁜 건지 아니면 뭔가 꼼수가 있었는지 그거 알아보자고요. 네. 하루만 기다리면 됩니다. 전부 다 지금 삼성전자 이야기죠. 네. 언제부터 삼성전자가 그렇게 친했다고. 자,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삼성전자 실적 제일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11일날 발표되는 금통위 금리 결정, 그 다음에 중동지역 문제,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하겠고요. 이번 주에 미국에서 발표된 경제지표는 긍정적이기 때문에 부담 가질 필요는 없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10월 10날 이번 주 목요일날 만기잖아요. 만기가 지나가면 삼성전자 괴롭힐 일도 잠깐 사라집니다. 왜냐면 지수를 조정해야 될 일이 없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괴롭히지 않게 된다라면 아마 그때쯤 해서 뭐 삼성전자 실적이 좋으면 더 좋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또 뭐 금투세 발표가 날지 안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11일 또는 뭐 빠르면 오늘 7일 안에 발표한다라고 얘기 있었으니까 기대를 해보자고요. 뭐 그거 결정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잖아요, 솔직히. 근데 그 자꾸 계산을 하다 보니까 그런 거지. 계산 없이 순수하게 그냥
주식시장을 위한다. 우리나라 경제를 위한다라는 생각으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아유, 그 금투세를 그거 뭐 달라고 그거 하겠다고 그걸 해놔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발도 그냥 말은 해놨으니까 어쩌지도 못하고 내가 그 마음 다 아는데 네, 그냥 폐지로 갑시다. 네, 그랬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은 월요일이니까 조금 있다가 무료방송이 있습니다. 아침 9시 무료방송 시작되니까요. 또 즐거운 마음으로 또 무방 같이 또 진행해 보자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조금 있다가 9시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